일본 하면 떠오르는 그 화려한 스카이라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빛나는 타워 뒤에 어쩌면 좀 충격적인 미래가 숨어 있다면 어떠세요? 오늘은 전문가들의 예측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던 그 도시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주제죠. 도쿄의 타워맨션은 미래의 폐허가 될 것인가? 지금은 부와 성공의 상징,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과연 수십 년 뒤에도 그럴까요? 어쩌면 미래의 폐허가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현실부터 한번 볼까요? 요즘 도쿄나 오사카에선 타워 맨션, 그러니까 초고층 아파트에 사는 게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져요. 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하고 정말 모두가 이 화려한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분위기죠. 근데요, 이 그래프를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 좀 재밌는 균열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파트 값은 저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는데 이상하게 단독주택 시장은 이미 성장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바로 이게 지금의 이 부동산 열기가 영원할 수 없다는 첫 번째 경고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였죠.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바로 도시 성장의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화려한 꿈을 지탱하던 가장 중요한 기둥? 바로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내놓은 도쿄의 미래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불과 1, 2년 뒤인 2025년에 인구가 정점을 찍고요. 그러고 잠깐 유지되나 싶더니 203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2050년이 넘어가면 그 감소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한 흐름이냐면요. 사실상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해요. 심지어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다른 지역에서 도쿄로 들어오는 사람을 지금보다 10배나 더 많게 한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가정을 해봐도요. 결론은 똑같았어요. 도시가 작아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오케이, 인구가 줄어드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보는 저 화려한 건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시간을 수십 년 뒤로 한번 훌쩍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조금은 섬뜩할 수도 있는 하늘 위의 미래 폐허 시나리오 함께 보시죠. 문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로 집 살 사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2075년이 되면요, 이런 비싼 아파트를 주로 사는 핵심 연령대, 그러니까 30세에서 45세 사이 인구가 지금보다 무려 40%나 줄어든다는 겁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근데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는 따로 있어요.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바로 집 살 사람이 사라지는 바로 그 시점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새 타워맨션들이 낡아서 수십억 원짜리 대규모 수리를 해야 하는 시점과 정확하게 겹친다는 거예요. 와, 사람은 없는데 돈은 엄청나게 필요하고 과연 누가 이 텅 빈 건물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굉장한 존재감을 가진 폐허. 한 전문가가 내놓은 미래 도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한때는 정말 화려했지만 이제는 텅 비어버려서 오히려 더 기괴하고 압도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폐허 말이죠. 어쩌면 이게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도쿄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시야를 일본 전체로 한번 넓혀보죠. 지금부터 보실 건요, 한 나라 전체가 속부터 어떻게 텅 비어가는지에 대한 훨씬 더 거대한 그림입니다. 자, 앞으로 나올 점 충격적인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필수 도시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히 말해서 도시 하나가 스스로 돌아가려면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응급병원, 고등학교, 장례식장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걸 다 갖추려면 최소한 인구가 3만 명은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런 도시를 필수 도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일본에는 이런 필수 도시가 몇 개나 있을까요? 약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 숫자 200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 이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요, 한 세기도 채 지나지 않은 2100년이 되면 이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00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에선 일본의 주요 도시 중에 절반이 그냥 지도에서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 2200년이 되면 남는 필수 도시는 고작 14개뿐입니다. 200개에서 100개, 그리고 14개. 일본이라는 나라를 떠받치던 도시 네트워크가 거의 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옆 도시에 가는데 1시간 걸린다면 그때는 2시간 넘게 운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풍경 자체가 지금의 뉴질랜드처럼 드넓은 땅에 도시가 정말 띄엄띄엄 그렇게 존재하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축소의 미래 앞에서 그럼 우린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현명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그 어려운 선택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요. 하나는 지금처럼 계속 초고층 빌딩을 올리는 길이에요. 이건 한번 지으면 바꾸기도 힘들고 나중에 인구가 줄면 그대로 무거운 유령 건물이 될 위험이 아주 크죠. 다른 하나는 유럽의 도시들처럼 가는 길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쉽게 바꾸고 고칠 수 있는 좀 더 인간적인 규모의 도시를 만드는 거죠. 결국 핵심 전략은 이거예요. 선택과 집중. 모든 도시를 다 살릴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고 대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점 도시를 전략적으로 딱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원과 인프라를 집중해서 작지만 강한 네트워크를 새로 만드는 거죠. 그냥 무질서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똑똑하게 몸집을 줄여나가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 계획만으로는 뭔가 부족하죠.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이 인용문처럼 전문가들은 지금의 방식으로는 인구 감소를 되돌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문제가 단순히 집이나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점점 더 개인이 중요해지고 사람들이 관계 맺고 가족을 이루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우리 사회 구조에 진짜 원인이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소멸이라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이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 앞에서 단순히 도시의 모양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 심지어 관계에 대한 생각까지도 바꿀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함께 이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